여러분,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정부 정책에 딜레마가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는요, 바로 이런 주제로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에 딜레마가 시작됐다. 자, 정부 정책에 어떤 딜레마가 시작됐을까요? 자, 지금 시장은요, 우리 11호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래량 왕창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기대대로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2월 17일 수요일 2시입니다. 자, 이제 12월도 중순을 넘어가네요. 세미나 날짜가요. 자, 주제는요, 2026년 부동산 대전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 공개하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전환 시대. 자, 올해가 양극화의 초원년이다.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고요. 자, 내년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깊은 이런 시장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제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거는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게 되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요, 정중동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정중동이 뭡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정중동입니다. 지금 거래량은 대폭 감소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저가시장에서 10억 이하의 저가시장에서부터 고가시장까지 신고가 갱신 거래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수도권 비규제 지역, 거래량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풍선효과 발생을 하고 있죠. 항상 풍선효과는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자, 이렇게 규제로 묶으면은 안 묶은 지역의 풍선효과는 반드시 생기는 겁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급등을 하는 비규제 지역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월 3일 지방선거 전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가능할까요? 아니, 왜 이제 묶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해제를 지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지금 썰이 좀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월 1일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두 분이서 만나서 토제 해제 논의를 했다는 썰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전제 조건은, 이 해제를 하는 전제 조건은 내년 봄 성수기에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라는 거라요. 이게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썰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과연 지금 봄에 집값이 봄 성수기에 안정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믿고 있고, 안정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겠다는 겁니까? 참,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집값이 안정되었을 때, 저는 안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조건이 집값이 오르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될 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분히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다는 건요, 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 논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만약에 지금 6월 3일이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전에 규제를 막 하게 되면 더 강하게 세제 같은 것도 막 강화시켜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거에서 불리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정치인지 정책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또 이런 거죠. 한강벨트 제외한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노도강, 중랑구, 금강구 등 그렇죠? 관악구, 금관구, 구로동, 그렇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저가 지역들을 좀 풀어주겠다. 그렇다고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 또 이쪽으로 또 쏠리겠죠. 이거 항상 반복되는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너무도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정책실장께서 보유세 인상 안 하면 집값이 급등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인식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보유세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보유세 하면은 종부세,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세. 이런 게 보유세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그리고 거래세는 뭐예요? 취득세. 그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그런데 문정부 때는요,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취득세, 양도세도 강화하고 종부세, 재산세도 보유세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의 인식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 정부의 지금 세제 정책은요, 거래세를 완화하겠다, 보유세는 강화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세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보유세를 인상 안 하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인식도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 때 보유세 강화하고요,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했을 때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좀 다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정책에 똑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그런 기사 났었잖아요. 정부에서 거래세와 이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완화하는 방안을.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거래세는 좀 완화해서 거래가 잘 되고 해서 매물이 시장에 돌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하고 추후에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거래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이 정부의 인식이 전부 다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책실장은 이런 얘기하고 또 딴 사람들은 또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여당에서 다른 얘기하면은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재건축 규제 완화 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책실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민간 개발에 부정적인 사고를 미친다.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 정부가. 그래서 용적률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은 이 공공의 힘을 줄 것 같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 이 공공자가 들어간 정비사업만 혜택 줄 가능성이 크다. 용적률도 완화시키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울은요, 공급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2029년도까지는 서울에 주택 공급 없거든요. 부족합니다. 계속.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면은 어떻게든지 민간 개발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민간 개발과 공공 개발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민간 개발은 제쳐두고 공공에만 몰두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은 공급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LH 주도로 해서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땅이 없다니까요.
일부는 있을지 모르죠. 뭐 공공청사라든지, 그렇죠. 빈 땅, 소규모 빈 땅. 이런 것들은 소규모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만족시킬 공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민간 개발 안 해주겠다. 용적 빠르게 활성화하는 그런 정책을 안 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은 공급 없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서울인데 공급 부족 한동안 지속돼 몇 년 동안 계속 또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다.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방시장이 움직인다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지방 대도시,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 같은 경우 대도시 아파트 11월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전주 이 대도시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지방시장은 어차피 지금 규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자, 전세가가 지방시장도 지금 지방도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상승으로 지방시장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다 문제죠. 뭐 지금 공급이 지방은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일단 대도시 중심. 그러니까 지방은 좀 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또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아직 미분양은 지방에 지금 많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장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전세라는 필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세 수급 지수가 150이 넘었다. 150이 넘었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이 150이 넘어가면 전세란입니다. 전세란. 전세란이 150이 넘으면 전세란인데 11월 달에 150을 넘어서 이제 160을 수급 지수가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1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은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 밑으로 가면요. 물건은 많은데 전세 물건은 많은데 전세를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 지금 160을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전세란은 지금 전세란이 필연이 아니고요. 전세 대란이 필연입니다. 전세 대란. 이미 전세란은 벌써 시작이 됐고요. 자, 전세 물량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가뜩이나 전세값이 올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다가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호제를 지정하면서 토호제 지정하면서 무조건 매매를 하게 되면 2년 거주하는 실거주 요건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아예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은평구 같은데 은평구에 한 2,500세대 되는 대단지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예 2,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에도. 이게 지금 상당히 큰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사라졌고요. 전세가 급등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르는 거 비율을 느끼시죠? 자, 매매가, 전세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봐왔던 하나의 룰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규칙 같은 현상. 자, 2026년 주택시장의 상승 추세는 올해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지금 모두가 어떤 그 연구소의 결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제가 부동산 여태까지 시장에 있으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시그널을 주는 시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투자의 완벽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는 근데 완벽한 기회지만 기회는 잡는 사람만 잡아요, 항상. 기회는 자주 오지 않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기회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 우리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도심이에요. 자, 경기도는요. LH 주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빈 땅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 이 대도심에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 아무 곳에나 투자해도 됩니다. 아무 곳에나 투자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올해 초부터 계속 해드렸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 초양극화가 됐을 때 예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아무데나 외곽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가도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 초양극화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중심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양극화 시장에는 중심축에. 이 중심축에 들어가야 된다.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 외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개발과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외곽은 안 된다는 거. 외곽은 재개발도 안 되고 재건축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초양극화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심축으로 들어가려면 이 재건축 시장은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입지 좋은 데들은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축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이 재개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심 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 지역들 다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 20억, 현금 한 20억씩 막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재건축에 투자하십시오. 네, 재건축. 중심축에 재건축 무조건 투자하면 돈 됩니다. 지금 비싸다고 하지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면 돼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현금. 단지 현금이 작은 분들, 이런 분들, 이 쌈짓돈을 어떻게 목돈으로 만드느냐. 이 방법은 바로 재개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2, 3억 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실 분들은 이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재건축은 안 됩니다. 외곽은. 2, 3억 가지고 투자를 하면 외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재건축은. 중심축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런데 재개발은 중심축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우리한테 커다란 행운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2월 17일 특별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2026년 부동산 대전환시대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 확실하게 공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에서 1:1 개별 상담 항상 접수하니까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은요, 이 가격이 쌀 때 사고 비싸면은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 정말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무조건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기다리면은 어떻게 돼요? 놓친다는 거 얘기예요. 항상 기회는 오지만 내가 놓친 기회는 누군가가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우리한테 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